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많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내가 제시한 것도 엄청 많지야. 이거 넘어서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그냥 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처럼 구속 기소를 되지 않았겠지. 이미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테고 합의도 됐으니까 집행유예 나왔을 거야. 근데 지금처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이 커져서 수사 단계에서 바로 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된 거지. 일단은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이 빠졌지. 혹시 이게 이른바 전 검찰총장 대행 출신 변호사를 써서 그런 거 아니야? 형, 응. 김호중 씨 음주운전 불기소되었던데 기사 봤어? 아, 그치. 그 김호중 씨 음주교통사고 말하는 거잖아. 일단은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이 빠졌지. 혹시 이게 이른바 전 검찰총장 대행 출신 변호사를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과거에도 뭐 이른바 정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에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이 또 조금 있었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사건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실무상 음주운전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에 명확한 알코올 수치가 나와야 돼.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측정이나 체열에서 안 나왔잖아.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음주 대사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로 운전 당시 알코올 수치가 정확하게 역산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수치가 합리적인지도 재판부가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나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검찰도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음주는 입증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음주운전은 기소를 안 한 거지. 그럼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내면 그냥 도망가면 음주운전이 빠지니까 더 낮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잘못된 게 음주운전은 빠졌다고 쳐. 하지만 더 강력한 처벌 조항들이 있잖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처벌하면서 더 엎어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어. 그리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가해자가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58 만취 상태지. 그리고 음주하다 사고 냈고 피해자가 2주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합의도 안 됐어. 근데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판결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2번 납부 전과도 있어. 알코올 농도도 0.208이야. 이것도 만취지. 그리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운전자가 전치 10일 상해를 입었어. 근데 합의는 됐어.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았어.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많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내가 제시한 것도 엄청 많지야. 이거 넘어서기 쉽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운전자 2주 나왔어. 그리고 합의도 됐어. 여기서 도망만 안 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처럼 구속 기소를 되지 않았겠지. 이미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테고 합의도 됐으니까 집행유예 나왔을 거야. 근데 지금처럼 도망가고 뭐 증거인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이 커져서 수사 단계에서 바로 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된 거지. 근데 김호중 씨 이번 사건 때문에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는데? 이게 뭐냐면 김호중 씨 사건 중에서 김호중 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편의점에서 술을 이렇게 사가지고 간 게 있잖아. 뭐 마시려고 샀다는 게 이제 거의 정론이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음주 처벌의 기준시는 운전할 때 알코올 농도가 얼마냐를 따지는 거야. 그렇다면 운전할 때 바로 적발을 하거나 나중에 적발했으면 위드마커 공식으로 역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내렸어. 그 다음에 술을 또 마셨어.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뭔가 걸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술을 막 먹은 다음에 뭐 그거를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내려가서 편의점 막 달려서 술을 막 먹고 회피한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최근 국회에서 술이 취한 상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가 됐어.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이런 건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아. 참고로 처벌 규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지금 김호중 씨 기소된 범죄가 많던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된 범죄야? 일단 이게 네 가지 범죄거든. 하나씩 볼게. 일단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걸 처벌하는 거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규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주치상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사람이 다쳤는데 적절한 구호 의무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야. 처벌 규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리고 사고 미조치라는 것도 해당하는데 사고 미조치는 뭐냐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경우에는 정차해서 사람을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를 미행한 경우지.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숨기거나 도망가게 하는데 하는 거를 범인도피죄라고 해.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리고 지금처럼 범인 도피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걸 교사범이라고 해. 그래서 직접 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되게 되어 있어. 이 점으로 기소된 거로 봐서는 아마도 검찰이 보기에 김호중 씨가 그 운전자 바깥치기 있잖아.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 참고로 이번에 기소는 되지 않았어.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당연히 있겠지. 근데 말했듯이 아까 나온 그 도주치상이라든지 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형량이 낮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그리고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돼 있어.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이 형량이 세잖아. 그러니까 음주운전 이거 기소 안 돼도 이미 다른 범죄에서 녹여가지고 처벌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죄가 저렇게 많으면 어떻게 다 처벌을 해? 죄마다 형량을 정한 다음에 다 더해서 처벌하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에서는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 처벌해주는 규정이기도 한데 일단은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그러면 하는 행위가 하나잖아. 근데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하겠지. 그때는 두 개의 범죄 중에 중한형으로 그냥 처벌을 하게 돼 있어. 하나는 말라가는 거지. 다만 겹치면 말했듯이 그 안에서 재량권 안에서 올려치기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어. 반면에 지금처럼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가 합쳐질 때가 있어. A범죄, B범죄, C범죄, D범죄를 했는데 이게 판결을 받을 시점에 한 번의 판결을 받는 경우를 얘기하거든. 근데 이거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 이때는 가장 중한 범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일 경우에는 그 가장 중한 범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그 밑에 범죄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돼. 다만 2분의 1로 가중한 게 각 죄마다 형량이 있잖아. 그걸 합친 거를 넘어설 수는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할게. 위조된 계약서로 사기를 친다고 해. 그러면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는 건 행사하는 거고 사기는 사기 안에 위조된 계약서가 들어가긴 하죠. 별도 행위가 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별도의 범죄를 보는 거야. 이 경우에는 중한 범죄인 사기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김호중 사건으로 돌아와 볼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나오기는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라서 징역형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김호중 씨는 가장 강력한 도주치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야. 거기서 1.5배까지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1년에서 45년 사이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임의 간격을 2분의 1이 그냥 재판부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6개월에서 45년 사이에서 평가를 하겠지. 뭐 다 할 얘기 없어? 밥 먹으러 가자.